온코노미. 그리고 여기 인터넷 가셔가지고 오늘 집에 가면은 온 뭐고 코노미가 뭐 이름도 희한해. 온코노미. 자, 요거 치면은 예쁘장한 아가씨. 안녕하세요. 오늘 온비드 소개를 맡게 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사업처 김예빈 대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들어가. 자, 요 이제 집에서 한번 봅니다. 자, 보는데 대강 보내 이래요. 입찰 건수가 경매는 작년에 14만 8천 건인데 공매는 10,000건 정도 작은 13만 6천 건이래요. 입찰 건수면 낙찰 건수가 아니고, 그죠? 낙찰은 더 작겠죠. 작은데 금액은 경매는 한 10조, 15조 됩니다. 한 해에 되는데 공매도 6조끼리 많이 따라왔다, 그죠? 따라왔고 3천만 원 이하가 절반쯤 됩니다. 매각이 있고 임대가 있고 보석도 팔고 뭐 자동차도 팔고 뭐 그런 장입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제 쭉 보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 압류산 여러분이 주로 하는 거는 90% 요겁니다. 압류된 거 세무서 요거고 국공유 재산은 별 문제가 없어요. 국공유 재산 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용기간 재산 요것도 뭐 주로 임대받는 거니까 여러 창원시설관리공단 있죠. 창원시설공단 이런 거 임대입니다.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유입재산 이건 캠코에서 저가 소유권을 받아서 하는 거 이건 조금 뭐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수탁재산 봅니다. 수탁재산은 공무연금관리공단의 소유인데 강동구 명일동의 주공아파트 공가 상태로 공개합니다. 53명이 응찰해서 낙찰이 됐는데 감정가가 5억 6천인데 낙찰가는 7억 1천이고 시세는 7억 8천이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공무연금관리공단 이런 거는 자기들이 수탁재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기간 저렇게 신탁공매 있죠. 신탁공매. KB 부동산 신탁, 교보자산 신탁이 있죠. 그거는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서 빠지는데 기타 일반 재산 그렇게 분류하더라고. 기타 일반 재산 이거 하나 넣어야 되겠다. 신탁 재산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신탁 재산은 뭐라고요? 내가 써야 되겠다. 요 쓸까? 요도 안 쓰자. 신탁 공매 그죠? 신탁 공매는 기타 일반 재산으로 보통 분류를 하고 있어요. 분류한다. 한단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기타 일반 재산으로 분류를 한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소액 임차인들이 배당 요구를 안 해가지고 1,500만 원 못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못 받은 사람. 자,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15에 11287 보면은 이 나옵니다. (11287) 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참 그죠? 불행한 사람입니다. 요 보면은 우리 용호동의 주택인데 이 주택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 주택의 임차인의 중에서 특이한 사람이 몇 사람이죠? 요 하나만 갖고도 재미납니다. 자, 봅니다. 우리 김 씨는 1층 안채에 2010년도에 1억을 줬어요. 우리 이 씨는 2층에 2년 지나서 전입을 했는데 같은 1억을 줬어요. 근데 배당은 둘 다 배당 요구를 잘 했습니다. 했는데 배당 요구를 잘 하셨는데 이 사람은 배당이 안 되고 이 사람은 1억을 받았어요. 2년 늦게 들어왔는데 이 마담은 2년 늦게 들어와서 1억을 받아갖고 김 씨는 2년 전에 전입을 했는데 불구하고 1억을 못 받아. 이유는 뭘까? 확정일자가 없었다. 600원짜리 확정일자를 전세계약서에 빨랑빨랑 안 찍었다는 겁니다. 1억 띄었어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우리 문 씨는 3천만 원을 주고 장 씨도 3천만 원을 줬는데 문 씨는 배당금이 얹고 장 씨는
1200 플러스 하여튼 좌우전 300 해서 1300을 1500을 다 받아냈다. 소액보증금. 자, 왜 그럴까? 11월 16일이 마감인데 11월 25일에 문씨가 서류를 갖다 놨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우리 장 씨는 9월 4일에 잘 갖다 놨어요. 그래서 경매 또 뒤에 전입하고, 우리 문씨는 보면요, 참 이상해요. 경매 전에 해야 됩니까? 경매 뒤에 해야 되나? 경매 후에 전입신고하고, 배당 요구 종결 후에 배당이자. 참, 이거는 저런 남편을 데리고 있는 부인은 아주 불행하신 분입니다. 알겠죠? 빨리 도랑을 찍어서 해서 바다바다 찍고 떠나는 것이 좋겠다. 보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참 불행한 사람이 많더라.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공매는, 자, 근데 경매 전에요. 이 소액보증금이나 뭐 받으려고 하면은 경매 전에 들어와야 돼요. 전입신고를. 알죠? 요거 같으면은 경매가 언제나 하면은 경매가 2015년 8월 27일인데 우리 문씨는 보면은 2015년 9월 1일에 전입하더라. 그래서 못 받더라. 이해가시죠? 큰일 납니다. 근데 보통 경매에서는 8월 1일에 경매가, 이거는 뭐 8월 27일이고 강제이면 더 있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치하되구나. 치하되 없으면 상관없고. 그래서 보통은 이날 전에 전입이 있는 게 맞는 약인데, 자, 오늘 저한테 학원에 왔어요. 어느 분이 왔길래 아직 왔는데, 원장님 지금 3천만 원 신청하면 1,200 받을 수 있죠? 그러더라. 받을 수는 있지. 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3개월 이전은 잘 안 줍니다. 다음 달 경매들한테 오늘 전입신고하고 3천만 내놔놓고 뭐 1,200, 1,500 주느냐, 소액보증금. 법원에서 잘 안 줄 겁니다. 그러고 만약에 준다고 하면은 중개업소에 전세 계약서가 들어야 되고,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돈이 직접 3천이 들어야 됩니다. 그 날짜 정확하게 10% 들어가고 90%가 한 달 뒤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뭐가 매듭이 지어져야 되지. 그냥 가짜 서류 꺼내다가 걸리면은 경매 방해죄로 한 90일 정도 교도소 갔다 와야 될 겁니다. 했더니, 예? 이러더니 잠시만 그 밖에 나가더라고. 야, 그 접수지 마라. 큰일 난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접수지 말해. 전화해가지고 막 접수면 큰일 난다고. 그 가짜거든. 돈도 안 주고 계약서 만들라고 주인하고 뭐 짜갖고 한 거. 주인이 보통 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면 보통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공매는 언제까지 전입을 와야 되느냐. 자,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공매에서, 공매는 배당표가 아니고 뭡니까? 배분계산서. 자, 제목 그래 붙죠? 배분계산서가 붙습니다. 붙고, 소액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면은, 자, 봅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이랬어요. 우리 압류상 공매재산 명시에 나오는 이 공고일 있죠? 이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등기부에 있는 이 날짜. 이 날짜 이전에 전입을 해야 되지. 전입을 이전에 전입신고해야 된다.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날짜가 아니다. 그럼 예로 2018년 7월 달에 전입신고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7월 달에 전입신고했다고 폼 잡고 아이고 내가 1,700만 원 소액보증금 받겠네. 앉아있다가는 나중에 콕 터진다. 자, 이게 왜냐 하면 이래요. 요거는 공매를 매달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변합니다. 이런 게 변하고, 등기부에 있는 거는 한 번도 안 변해요. 한 번 딱 떨어지면은, 그럼 요게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세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배분 요구 종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날짜 이전에. 그럼 요 보면은 임차인 같은 거 3명이 있는데 전입일자가 지금 보니까 특히 요 두 사람 빡빡이 들어왔죠. 2018년 3월달, 4월달인데 이 사람은 요거를 보면은 요건 이렇게 제가 뭐라고 등기부 등본에 4월 19일인데 3월달에 전입을 4월달 했죠. 그래서 통과되는 겁니다. 소액보증금 받았어요. 자, 받은 거는 원장님 어찌 합니까? 이거 있잖아, 붙여놨잖아요. 자, 이거 보면요, 배분계산서에 이게 채권자가 있고요,
배분 순위 및 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순위 및 금액에 세 분이 1,400, 1,000만 원이 배분이 됐습니다. 자, 나왔죠? 소액보증금 나왔죠? 나온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실제 들어가보겠습니다. 통영시 용남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매 또 어디입니까? 경남 통영시 용남면에 용용용 죽겠지. 용남면에 낙찰, 그죠? 검색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무시 맞노. 자, 요거네, 그죠? 자, 여기인데, 자, 요거 보면요, 요런 주택인데, 주택이 이제 압류 재산이다. 그럼 우리 뭐 본다 했죠, 제가? 재산 명시. 요거 본다 했죠? 자, 요거 봅니다. 자, 요거를 눌리 보는데, 일단은 요 보니까 빨간 게 뭐 조용해요. 별 다른 얘기 없어요. 본게네. 그래서 세 사람이 문제인데, 세 사람이 전입 신고를 이 사람 워낙 빠른 게 상관없고 이 두 사람이 조금 애매하게 받을지 안 받을지 고민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이 전입 신고를 했는데 재산 명세를 보니까 재산 명세에 놓은 이 날짜가 아니다 맞네. 이 날짜 2018년 9월이 아니고 뭐라 했죠 제가? 건물 등기부에 보면은 나옵니다. 등기부에 보면은 각구에 쭉 넘기다 보면은 자, 이거 오네. 우리 공매는요, 공매 공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게 자산관리공사 번호입니다. 4월 19일 날. 그러면 4월 18일까지 전입을 해야 되고, 단서 그렇죠? 소액보증 받으라 그러면은 4월 18일까지 전입해야 되고, 또 서류를 언제까지 가도 됩니까? 서류를 언제까지? 여기 있죠? 6월 4일까지 배분 요구 종기다. 이해가시죠? 요때까지 해야 돼. 6월 5일 가면은 또 안 줍니다. 6월 가면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제 3명 세입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생긴 세입자들이 받아갔나 안 받아갔나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제 배분 계산서가 나오니까 이게 나옵니다. 그죠? 나왔죠? 배분 계산서. 이거 보니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체납 처분비 크는 것은 우리 경매병입니다. 경매병. 우리 경매 같은 뭐 경매병이 850만 원 좀 많죠, 그죠? 좀 많습니다. 경매보다 한 두세 배 되는 것 같아. 대강 보면 한 두세 배 됩니다. 셉니다. 그 다음에 3명은 소액 보증금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통영시청 세무서 받아가고, 그 다음에 은행이 받아가고 이렇습니다. 은행보다 요것들은 전부 다 대라가 되겠다면 대라가, 그죠? 대라 들어간다. 그죠? 중요한 거는 공매 공고, 등기부 이전에 전입을 해야 되겠다. 그게 중요하고, 배분 요구 종기를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진주인데, 전입 신고 안 했다 하면 무배당되고 인수는 없다. 자, 한번 봅니다. 진주에 60% 떴어요. 40% 더 떨어졌죠. 진주에, 낙찰 받으면 되는 거 한번 봅니다. 진주시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매, 이제 공부합니다. 공매 권리 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그걸 배우는 겁니다. 자, 진주, 아까 무슨 동네죠? 공매 눌려가지고, 경남, 진주시. 아까 동이 뭐더라? 주구용인데? 아까 뭡니까? 동네가 뭐죠? 이건가 봐요. 이거 맞죠? 자, 봅니다. 다세대 주택이 진주에 대지권이 있고 건물이 한 15명 되고 이게 눈에 띄었어요. 절반에 40% 떠있단 말이죠. 60%는 게네. 40% 떠있는데 낙찰받아 뭐 문제가 없는가 알라 그러면 자, 눌렸습니다. 눌리가 보니까 주거용 건물이고 진주인데 서부산 세무서 크는 게 압류죠. 그럼 대지권도 있고 건물도 있고, 특히 건물에 지분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파트에 지분 있으면 2분의 1 이런 겁니다. 조심해야 되고. 자, 우리는 압류 재산인데 6천인데 3,600 떨어졌고, 요거는 이제 자, 우리 압류 재산은 또 뭐 본다고요? 재산 명세. 눌렸습니다. 자, 누르기 전에 대강 보면 나옵니다. 요 빨간 거를 먼저 보세요. 빨간 거. 여기 빨간 거 3개 있죠, 이게. 요거를 압류 재산 정보해 가지고 요 보니까 자, 조용 신성 하이빌 비동현이 사전조사 입찰을. 자, 비동현 해놨다, 이죠? 자, 막 그래서 이제 그렇다 치고,
임차인 내용에 조용해요. 임차인이 없어요. 그럼 전입 뭐 설정이 뭐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큰 뭐 이슈는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재산 명세를 눌러줬더니 자, 재산 명세는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가서 조사한 겁니다. 가서 현장 가서 자, 일단 중요한 건 여기다. 그죠? 요거는 쓸데없는 거고. 자,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는 제가 필요 없다겠죠? 등기부 중요하다겠어요? 그럼 배분 요구 종결 이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특히 여기에서 건물에서 지분 아니죠, 이거는. 그죠? 지분 아니고 전용이 16평, 분양은 한 21평 되는 이런 조그마한 뭐 아파트인가 뭐 그런 거다. 그죠? 자, 이거 봅니다. 그다음 뭡니까 지금 안에 보니까 임차인 황 씨를 만나서 알리고 배분 요구 안내 통지서를 주고 면담한 결과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에 살고 있다고 진술하더라. 500만 원에 월세 30이다. 이 말이죠. 30. 자, 외우면서 봅니다. 그럼 500에 30이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따질 때는 이거 따집니다. 전입일자가 어디 앞에 있느냐? 전입일자. 전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입을 안 했는가 봐요, 이 사람은 또. 안 했죠, 지금. 그죠? 이 보니까 전입신고 이런 데 보기에는 뭐 조용합니다. 뭐지? 조용. 그죠? 전입신고 안 하면 또 안 주죠? 안 줍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전입신고 안 했으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뭐 2011년도 건의당에 있더라, 뭐, 요거보다 앞선 사람만 찾으면 되죠, 우리는. 그죠? 앞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고. 자, 누가 또 물어보더라. 땅을 낙찰받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청구됐대요. 세금이 뭐 몇천만씩 막 임금 채권, 국세 삭고 이런 게 많이 청구됐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물어보더라.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자, 공매에서 땅을 낙찰받는데 이게 재산 명세에 보니까 국세 같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보니까 뭐 몇 억씩 있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낙찰을 1,000만 원 받으면은 국세 8천만 원도 내가 물어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우리 공매의 토지 같은 거는 세금이 많든 경매나 공매나 토지나 이런 것들은 권리 분석할 게 없어요. 거의 뭐 유치권이나 들어오면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뭐 국세가 있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냥 도로만 잘 접했는지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인지 그런 것만 잘 따지면 되는 거지 크게 권리 분석할 건 없어요. 그럼 이런 거는 전입이 없으니까 더 할 것도 없어요. 주택이라도 전입이 없는 거는 이거죠. 혹시 전입이 있더라도 1번 요거 같으면은 1번 설정 전에 여기 보면요. 1번 설정일자 이 날짜 이전에 전입이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고 뒤에 주소 사람은 관계나시. 자, 됐죠? 자, 이거는 문제 없어요. 낙찰 받으면 되겠다. 이제 돈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따지면 됩니다. 가서 동네 가서. 근데 그동안의 경험을 보니까요. 창원은 많이 떨리는데 시골에는 덜 떨어졌어요. 왜냐 그러면 아파트가 별로 없고 그 동네는 예로 은행이나 어디 창녕 가보면 몇 개 있거든요. 그것은 조용해요. 그럼 그것은 예로 1억인데 5천에 낙찰 받으면은 7, 8천 파는 거는 막 적당히 팔린다는. 가만 2, 3천만 원 벌 수도 있다. 알겠죠? 조사 잘해가지고 이는 문제 없어요. 이것도 틀리네. 년자 봤다. 순위. 자, 그 다음에 200번. 공매에서 1번 건지당권 설정 이후에 전입자라 문제있다 없다. 문제없다 말이죠. 자, 이건 50% 들었어요. 8월 24일 다음 주니까 요거는 요번에 팔릴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팔릴 것 같아요. 자, 잘 한번 봅니다. 창원 진해구의 마천동에 절반 떨어진 게 나왔어요. 절반 떨어진 게 나와서 나쁩니다. 뭐 강추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별 문제는 없고 이제 팔릴 때는 됐다 이렇게 봅니다. 경남 어디입니까?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마천동이죠. 자, 그냥 눌러보겠습니다. 진해구에 뭐가 있는 거? 8건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네. 1억 7,500인데 8,000집에 이 말이죠. 자, 일단 50% 떠있습니다. 다음 주 8월 24일부터 3일간 응찰하세요. 이 말. 자,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니까 세무서가 튀어나오고 압류구나. 이는 땅도 있구나. 건물도 요 지부라고 안 썼죠. 그러면은 보통 이거는 100%짜리입니다. 100%짜리예요. 자, 세무서 압류고 1억 7,500이 8,800 뭐 거의 절반 떨어지고 괜찮죠? 숫자는 괜찮고 응찰은
8월 24일 날 10시부터 5시까지 한다. 26일까지. 월화수 5시까지. 자, 됐고요. 그다음 여기입니다. 건물은 요거예요. 요건데 문제는 5층이더라. 5층. 5층인데 엘리베이터 없으면 좀 서운하죠. 자, 엘리베이터 있다 없다? 있네. 그럼 있으니 뭐 별 문제 없죠. 자,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고 또 남양인가 봅니다. 남양. 이 무슨 향이고 이거는? 남서가. 남서. 막 괜찮죠? 남서 맞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지도를 눌러보고 스카이뷰 눌렀더니 자, 지금 요거래 요거래요. 여기 학교 앞에 있는 거 웅동 말도 많은 웅동학교네. 웅동 아시죠? 초등학교 딱 그 건너편에 있네. 오케이. 웅동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앞에 있고 학교 다니기 좋겠다. 왔다 갔다 하기가 유치원부터 다니기 좋겠다. 자, 근데 이 축소를 해보니까 문제는 축소를 해보니까 저 조금 밑에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거 보이죠? 자, 우리 수강생이 요게 사가지고 10% 1,500원 띄었어요. 왜 띄느냐? 잔금을 넣어놨겠네. 넣으라고 이제 답사를 가보니까 여기가 3분의 1비가 있어요. 이게 분진이 날라와가지고 애를 미는가 봐. 이 단지가 되다 보니까 뭐 샷가는 거 많이 나오겠죠? 뭐 이상한 분진 같은 거 많이 날라. 이 바람 보면 이러는가 봐. 이러면 TX 이쪽 막 많이 넘어오는가 봐. 10%뛴 사례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거도 이제 문제는 가서 분진이 날라오고 안 날라오고는 너한테 물어봅니까? 이거? 응? 어디 물어봐야 되는 거야? 아까 모텔은 청소 아줌마 잘 찾대. 응? 이거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그러면? 응? 이거는 청소 아저씨. 정답입니다. 청소 아저씨. 자, 요거죠. 요게 뭐 하나다, 그죠? 5층에 하나인데 이제 주민들 물어보고 관리실에 또 관리비가 얼마나 밀리는가 물어보고, 그죠? 그래가지고 숫자가 괜찮다 그러면 뭐 들어가면 되겠나 싶습니다. 자, 됐죠? 이거는 문제 있다 문제 없다 가지네. 봅시다. 문제 없는 거 묻지 않았노? 자, 이거 뭐 있네. 문제가 있네. 우리 정씨가 계시네. 임대차가 없대요. 그죠? 없다고 했죠? 소유자가 없다고 일단 답을 줬습니다. 좋다. 구두 준술은 뭐 진술은 구두 진술은 진술 아닙니까? 진술은 진술이죠. 서면을 써나 뭐 답은 마찬가지. 정씨가 2018년도 있는데 자 있는데 일단은 봅니다. 은행의 건저당이 2017년도나 보기에는 늦죠 지금. 늦으면 상관없죠. 그죠? 주인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앞서 있어도 집주인은 또 상관없는 거죠. 소유자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밑에 빚이 이렇게 짜달아 있어도 전혀 여러분하고는 관계나시. 이해가시죠? 또 소유자만 사가지고 낙찰받으면 된다. 돈이 얼마나 되는가. 그럼 여기 보면은 세 개가 또 조용조용해요. 그럼 별 문제 없어요. 그동안에 보니까. 자, 낙찰받으면 됩니다. 이제 돈이 이제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따지면 된다. 요번에 여로 9천만 넣었는데 1등 됐어요. 그럼 뭐 돈이 되고 안 되고 따져보면 되겠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 조사할 일이고.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사천에 뭐 주택이 어때? 주택이 절반 30도 있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 봅니다. 사천의 용현면 뭐 시청 앞이죠. 자, 공매 다시 눌러가지고 경남 사천시에 검색을 했더니 용현면에 자 여기 넣었다. 1,800에 500만 떨어졌어요. 500만 원. 자, 단독 주택인데 요거도 압류 재산 크는 거 보니까 또 자 이거 봅니다. 건물이 평수 좀 작아요. 느낌에 작는 거 보기에는 요것은 지부이라 여기가 나왔죠. 자, 그래서 평수가 너무 작은데 재산 명세를 딱 누리보면 이제 나옵니다. 등장해요. 자, 이거 보기에는 뭡니까 지금? 막 지분해놨죠 지금. 지분해놨죠. 그러면 지분 넣게 되고 그럼 몇 분의 몇인지 그걸 알 수가 없다 이죠. 3분의 2인지 5분의 2인지 그건 어디 가서 찾습니까? 자, 그거는 감정서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이거 보니까 뭐라 썼죠 지금? 공실이다 공실. 자, 아무도 안 산다 그러면은 돈이 될까 안 될까? 직감적으로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알겠죠?
오히려 노부모가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나중에 지분을 잡아갖고 소수하고 다 뭐 쫓아내고 뭐 해도 서울에 전화하죠. 강남에. 며느라 다음 달 이사 간다. 여기 집이 이제 뜯기 가지고 경매 낙찰돼 가지고 나가라 하니까 갈 데도 없고 막 서울에 너가 방 하나 내놔라. 강남에 잠실 아파트 하나 내놔라. 그러면 며느리가 난리 나죠. 시골에 부모를 딱 뭐 좋아해야 되는데 실상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든가 그 사람이 이제 신랑한테 물어봅니다. 빨리 해결해 주라. 근데 지는 낙찰 받았는데 1,000만 원 받았는데 5천만 원 내라 근데 5천만 원 뭐고 빨리 보내주라. 그러면 이제 5천만 원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큰 공실이니까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비전 짜들이 많습니다. 구청하고 이런 많은데 요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그죠? 그럼 뭐 낙찰 받아도 되는데 문제는 지분이죠. 또 비어 있죠. 그래서 이게 큰 돈이 될지 이제 그거는 우리 맨땅 같으면 좋은데, 그죠? 비어 있고 그래도 대지 건물이 다 나와서 다행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지만 너무 더 힘들어요. 팔아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팔릴 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리 보면 됩니다. 30% 샀는데 전체 경매를 여니까 딱 보니까 60% 팔릴 것 같아. 좌우지간. 이걸 보면 60% 팔릴 것 같고 요거를 보니까 60% 팔릴 것 같아. 그죠? 그러면은 내가 지분을 30% 받았는데 전체를 경매를 넣어주니까 60% 무조건 판다 하면 들어야 되겠죠. 안 그래요? 그럼 들어야 됩니다. 100% 팔리면 더 좋고 80% 팔리면 더 좋고 근데 30% 샀는데 31%에 팔리더라. 전체 하니까. 그러면 고생만 한 거예요. 공무하고 돈 안 되는 거예요. 따져보고 잘해야 되겠다. 일단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자, 또 봅니다. 건저당 설정 일자 이후에 3명이 있더라.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못 나간다고 비제한. 비제한이 뭡니까? 배째라. 이라면은 이사비용을 좀 많이 준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 공매는 인도 명령 제도가 없어가지고 법원에 건물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럼 한 4, 5개월 걸리니까 법원보다는 이사비가 좀 더 걸립니다. 예로 법원에 32평 아파트를 예로 200만 원, 300만 원 내야 된다 하면은 공매는 3, 400만 원 정도 줘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 봅니다. 김해 삼정동에 50% 떨어진 단독주택이 놓다 낙찰받으면 되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김해 삼정동 봅니다. 김해 삼정동 공매 경남 김해시 삼정동 삼삼하다 검색. 자, 삼정동에 단독주택이 나왔는데 일단은 절반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또 지분인지 또 고민도 해봐야 되고 세무서죠. 세무서 땅이 여기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미등기도 있고. 자, 이거는 그냥 깨주는 거 그죠? 제시 이게 미등기가 5개 있대. 5개. 그래도 포함이 됐다 해갖고 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절반 떨어졌는데 지금 요 집이 요겁니다. 집은 괜찮다죠. 뭐 그런 대로 빨간 적벽돌로 해서 이 제시의 건물을 잘 표시해놨네. 잘 보세요. 요거 기억년 티끌이 그런 거 있죠. 그겁니다. 그 다음 요거 뭡니까 이거는 어디가 다르단 말이야 이거. 베란다 뭐 했단 말이죠. 그 다음 요건 또 뭐고 또 옥상에다가 뭐 갖다 붙였단 말이죠. 하여튼 뭐 표시 잘 나왔네. 이래 가지고 이제 뭐가 나왔는데 땅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아시겠죠? 그냥 가면 잡겠죠.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절반에 떨어지는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빨간 거를 보니까 별 리등기가 5개 있다 상관없고요. 상관없고 전입자가 3명이나 있네. 3명 있는데 딱 보니까 건저당보다 군번이 좀 늦죠. 2010년도고 2011년도 17년 상관없죠. 자,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냥 낙찰받아보면 되겠다 느낌에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재산 명세를 또 눌려서 봅니다. 눌려서 보니까 여기에 이제 김해 세무서에서 자 본께네 지분 얘기 안 나왔죠? 그죠? 안 나왔으니까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어요. 삼정동에 이렇게 해서 전입자가 3명이 일이 있더라 했는데 아까 이 사람도 우리 은행에 자 봅니다.
뭐 연락을 해본 게네 소유자의 배우자라고 구두 진술한문 전화를 받아서 문의를 해본 게네 2층 저가 사용 중이고 소유자가 1층에 두 가구가 5천만 원씩 총 1억에 사용했다고 구두를 하더라. 자, 끝났고 이제 봅니다. 보니까 신고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근데 5천만 원씩인데 신고를 안 하지. 나 참 이 친구들. 은행보다 빠르다고 통배가 빠릅니까 늦습니까 지금? 늦죠 은행보다. 그죠? 은행보다 늦죠 날짜가. 그죠? 날짜가 은행보다 늦습니다. 늦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로 뭐 5천이 있든 1억이 있든 우리는 신경 쓸 거 없다. 이해가시죠? 그냥 납치 받으면 됩니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번에 들어야 될지 1억 8천이 세면은 1억 5천, 세면은 1억에 들어가면 됩니다. 1억에 알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소유자 거주 중으로 낙찰할 때 수익이 예상된다. 자 한번 봅니다. 자 수익이 예상된다 했으니까 한번 봅니다. 의창구 도계동. 근데 뭐 실이 빨리 끝났노? 수업이 뭐 빠졌나 중간에? 자 공매 경남 의창구 창구 도계동 도도도도 검색. 자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도계동에 지금 뭐 4개가 나왔어요. 4개가 나왔는데 나머지는 99%는 놔뒀비고 지금 요겁니까 요거죠. 자 보겠습니다. 4층 맞됐다. 4층이면 84제곱미터 괜찮죠? 자 일단 봅니다. 도계동에 대지도 있고 건물도 국민주택 규모고 창원세무서에서 압류재산이고 60%고 뭐 가격도 적당하고 그죠? 지금 요겁니다. 도계동에 요게 지금 나왔는데 자 거의 남양 그죠? 남양이고 위치는 어디냐 그러면 전자지도 눌러주니까 스카이뷰를 눌러주니까 어디쯤 됩니까 이거? 유니시티 그죠? 유니시티 있는 데서 여러 개 이제 뭐 상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위치는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니에요. 뭐 이 정도 뭐 도계동이 옛날에 한 15년 전에 제가 은행에서 경매할 때 경매 전문가들이 도계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학교만 때 초등학교 10개를 넣거더라. 그래가지고 막 전세가 그냥 물량이 없대요. 낚시만 받아 1차에서 받아도 그냥 팔리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고수들은. 도계동에 사람이 많이 살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왔는데 이제 절반에 60%인데 자 본견에 빨간 게 조용하죠 지금. 조용하죠 이놈 조용하죠. 그죠? 아무 뭐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 쭉 보니까 임차도 없는 것 같고 뭐 조용한 것 같아요. 느낌에 조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 명세를 눌러주니까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 가지고 자 대지는 지분이 확실하죠. 상관없죠. 자 건물은 아무 문제 없어요. 85제곱미터니까 국민주택 규모고 취득세 몇 프로입니까? 1.1%. 그죠? 아무 문제 없어요. 자 4층이고 뭐 5층 중 4층이면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입이 박씨가 있대요. 임대차 관계없이 사용 중이라고 하더라. 그럼 소유자 같은 느낌 듭니다. 별 문제 없겠죠? 느낌에. 그럼 일단 2004년도 4월 19일에 박씨가 있다 하니까 그거를 따져봅니다. 2004년도 자, 잘 기억하세요. 2004년 4월 19일. 은행은 며칠입니까? 그럼 은행이 늦죠? 그럼 따져봐야 되겠죠? 소유자인지. 그것만 따지면 되겠습니다. 소유자인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자면은 아무 문제 없죠? 미스터 박이. 자, 그래서 닫아가지고 건물 등기부를 누르주니까 우리 박씨가 자, 고씨가 있고 자, 봅니다. 각구입니다. 각구. 고씨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맞죠? 소유자 맞죠?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낙찰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결론은 요약 이걸 봅니다. 요약. 소유자가 박씨고 가압류가 많고 뭐 건전항도 많고 이렇다죠. 그래서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자, 요거 등기부 띄는 거 잘 알죠? 요야. 우리 인터넷 등기소 마지막에 열람 딱 누르기 전에 왼쪽에 하단에 보면 체크하는 게 요약 체크해서 체크를 하면 요거 비줍니다. 요거를. 그럼 요거 눌리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딱 요약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있다 없다? 그럼 요거는 요번에 팔릴까 안 팔릴까? 내 느낌에는 팔립니다. 2명 들어올 것 같습니다. 2명. 수익도 뭐 그 정도 두면은 나올 것 같고 최소 뭐 1, 2, 3천 정도는 더 붙이고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빠졌습니까? 이상 시간이 한 10분 다 했죠?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또 합니다. 예. 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로 화장실, 변소 뭐 이런 거거든, 창고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위반 건축하고 상관이 없고 그냥 금액은 뭐 1, 2, 300만 원 막 붙여놨거든, 감정서에. 그냥 포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거는 별 문제 없어요. 위반 건축물은 주로 이제 옥탑방에, 안 그러면 아까 다가구가 두 세대로 사용 승인 받아놨고, 네 세대로 실에 쪼개갖고 만들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상가를 1층에 주차장인데, 거기에다가 상가를 내가지고 주차를 못 쓰겠다든지 이런 거고, 그냥 막 옆에 화장실, 창고, 뭐 이런 거 옆에 붙여놓은 거, 이런 거는 막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주로 정축에 들어가 삐니까 위반 건축물이고요. 위반 건축물인데 자 이런 게 있어요. 다가구를 파는데 세금이 몇 원 없대요. 왜냐 그랬더니 다가구를 지는 3층을 했는데 4층에 옥탑방을 큰 걸 하나 해놨어요. 그게 옥탑방을 이것도 집을 바삐고 두 개를 따로 집이니 두 개 내고 두 가구를 받고 세금 때려빕니다. 그래갖고 한번 후회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래서 옥탑방 없는 게 좋아요. 지금 위반 건축물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까 했죠? 4배. 서울에는 요즘에 차라리 옥탑방이 덜 선호한다고 젊은 아이들은. 아, 서울 애들이. 네. 그래, 아까 했잖아요. 서울에 항공 촬영해가지고 관악구청에서 지금 날아오잖아. 드론 떼하는가 봐. 지금 떼어가지고 다 조사하고 씨를 막 고지서 나중에 빨리 안 채우면은 안 채우면은 이행강경은 물리겠다. 3번은 경고하고 4번째부터는 고지서 날아간다. 그러면 거기 위험 건축물에 사는 사람들은 강제로 좀 나가야 되는 거네요. 없애야 되니까. 그 집주인이 이제 사정서 해야지. 좀 나가더라고. 그래갖고 이사비도 주고 막 달래고 이래갖고 내보내고 막 원상시키고 그럽니다. 자, 뭐, 이건 하면 되겠죠? 자, 마치겠습니다.